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로병사에 따른 장수 방법 4부작 오늘의 이미지입니다. 오늘은 병마 구원 편입니다. 자, 오늘 보실 이미지죠.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미지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제 강의 전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14번째 이야기는 3부 병마로 신음하는 인체 살려내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병마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콜록콜록 나는 이미지네요. 첫 번째, 부모의 피를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부모 피의 유전자 구조를 물려받기 때문에 선천성 질병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질병의 악마를 만듭니다. 내 몸에 들어온 환경적인 충격과 백혈구가 전투에서 패배하여 생긴 염증 때문에 병마가 생깁니다. 세 번째, 염증이 모이는 하치장은 사람마다 그 조직이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염증이 모인 그 부위가 바로 병마, 질병의 명칭이 됩니다. 네 번째, 염증의 하치장을 치우려고 발악하는 과정. 지금 발악하고 있죠. 간질, 몸을 떨고 막 움츠려서 막힌 필기에 열려고 발악하는 거죠. 과정에서 열이 나고 질병이 생기고 아픈 통증이 나타납니다. 통증이 나타나야 질병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근데 통증이 없다. 그러면 그 조직은 습거나 곪게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그 조직이 썩고 괴사하고 고름이 차 있어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섯 번째, 염증이 모인 곳에는 적혈구가 이동하지 못하여 그 곳이 바로 활성산소가 쌓여 암이 됩니다. 일곱 번째, 혈관 주위의 세포들은 산소와 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 세포가 수면세포가 되고 노후세포가 되고 저승세포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주기운동이 현격하게 급감하여서 조직이나 기관이 제 기능을 잃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한편 전자 주위가 약해지면은 거기에 있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합성을 못하게 되어 그 조직이나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또 이것을 복구하려고 발악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병마의 근본 원인은 체내에 축적된 그동안 사용한 노폐물과 염증으로 수면세포, 휴면세포, 노후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은 왜 더 많이, 더 정신병 질환과 많이 생길까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글로불린 단백질이 면역을 형성하고 항체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염증이 많으면 유전자 구조가 이렇게 죽어버리죠. 변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사후 약방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죽고 난 뒤에 약을 찾는 격이라는 이야기죠. 질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현대의학은 전혀 살펴보지 않습니다. 제쳐놓고 질병이 걸린
병신이 된 환자의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서양의학의 시작은 그 시작 자체가 세균을 죽이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로 출발했기 때문에 생명의 연장수, 연명수는 뛰어나지만 이 완벽한 인간의 면역 체계를 항생제나 약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면역질환 환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난 뒤에 더 병이 중병이 되거나 수많은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호흡기 바이러스 공격으로 열을 올려 세균을 항상 바이러스 물리치고 있는 가운데 느닷없이 또 백신이라는 적군을 체내에 주입하여 질병의 깊이를 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 치료, 원인을 치료하는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원인 치료를 해주고 나면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전혀 안 되죠. 더 이상 약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가면 각종 검사, 그 비싼 검사와 그 다음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으로 사후 약방문을 여는 돈 되는 연구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돈 되는 치료제나 약이나 주사제로 기관이나 조직에 있는 염증을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서 몸 전체에 퍼지게 만들어서 그 염증이 뇌까지 많이 모이면 지체장애자가 되고 치매 환자가 되고 정신병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또 암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또 이렇게 몸 전체로 퍼진 염증으로 결국 수면세포, 휴면세포, 노후세포가 많아짐으로 해서 점점 무기력한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아지고 겨우 숨만 할딱할딱 쉬며 나약하게 생명 연장만 하고 있는 환자 수를 급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따라서 의학이 발달할수록 무기력한 환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질병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주요 나이별 병마의 원인과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신 중 질병은 유전을 제외하면 산모의 충격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태아 병마를 만들게 됩니다. 두 번째, 출생 시에 이렇게 아이가 빛이 두려워 미칠 지경인데 의사가 후레쉬 쫙 비추어서 눈을 까발리고 동공에 비추는 순간 아이가 시각경계를 해서 훗날 안경을 끼고 눈이 전부 침침하고 시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는 빛, 소리, 온도, 습도 등 환경적인 충격이 신생아의 병마의 원인이 됩니다. 신생아는 보통 산신 할머니가 신생아를 지켜준다고 하죠. 이것은 바로 뭐냐? 돌 될 때까지 부모의 면역 기능이 아이에게 완벽하게 그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대부분이 치유가 되고 낫고 재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요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신생아는 면역 기능이 살아있는 모유를 먹어야 됩니다. 소저선 38.5도씨이고 인간의 면역 기능 자체가 전혀 없죠. 여기서 대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37.5도씨 아기에게 먹이는 소저선 결국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간 기능에 부담을 주어서 약화시키고 지방의 축적을 높여 병마의 지름길이 됩니다. 모유를 먹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유아기에는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충돌, 구타, 곤충, 세균, 소리, 열에 의한 놀람이나 경기가 병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먹여서 장애우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먹기 싫다고는 먹이지 마세요.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는 습관은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건강한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가 되면 먹여서 감기 몸살이 오죠. 바깥에 외식 갔다. 애가 막 정신없이 잘 먹더라.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감기 몸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먹여서 감기 몸살로 시작하는 병마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미래의 충격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을 키우려면 미생물에 적당히 노출되고 또 먹은 만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장 바둑에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 속담에 곧불, 감기는 남도 안 준다 하죠. 왜? 감기가 걸리면 어린아이가 37.5도에서 38.5도, 39도까지 올라가죠. 이때 몸 안에 염증을 다 쳐내고 암을 다 쳐내기 때문에 남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청소년기 병마는 체내 염증이 많은 곳에 여기저기 살이 찌거나 털이 납니다. 이때 또 빠른 성장기이므로 햇빛을 많이 쬐어 비타민 D를 생성해서 골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털이 나는 부위는 이미 림프구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온과 보냉을 위해서 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청장년기 병마는 과잉 영양 섭취에 유의해야 됩니다. 체내 염증과 과잉 영양, 유지방산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그 부위가 살이 부어오르고 살이 먼저 찌게 됩니다. 그래서 땀이 먼저 내 몸에 제일 먼저 나고 살이 먼저 제일 찌는 부위가 이미 혈액순환 장애 부위, 염증이 많은 부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덟 번째, 나이가 들면 노년기에는 운동을 생활하여 경직되는 근육을 없게 하고 체내 콜라겐이 굳어서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600여 개의 근육을 유연하게 자꾸 스트레스해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 병마는 이 시합부터 없애야 된다. 질병의 시합부터 없애야 됩니다. 바로 하찮은 모기 한번 물리면 이게 질병의 씨앗이에요.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고 혈전, 피가 뭉쳐지고. 자, 첫 번째, 병마의 시작은 99%가 체내 내가 방치한 작은 염증 때문입니다. 목에 물렸다, 벌에 쏘였다, 뱀에 물렸다, 동물의 공격을 받았다, 빛, 열, 소리, 충돌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이러한 환경적인 충격으로 백혈과 싸우며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림프절과 정맥에 활성산소나 암세포, 혈전이 쌓입니다. 세 번째, 염증이 모이면 심장에서 이 먼 쪽으로 오장육부를 살리려고 먼 쪽으로 염증을 내보냅니다. 그게 바로 수족냉증이고 또 혹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좋지 않은 내 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곳에 염증의 하청이 모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모인 곳이 질병명이 됩니다. 간에 모이면 간염, 코에 모이면 비염, 무대에 모이면 관절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염증이 있는 곳은 적혈과 이렇게 쌓여 혈전을 만들죠. 혈전을 만들면 결국 뭐냐? 이게 이렇게 팅팅 붓기도 하고 하지 정맥류도 되기도 하고 결국 이게 종양이 되고 암까지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이러면 뭐냐? 우리 몸에서 열을 넣어 길을 열죠. 길을 여는 가벼운 감기 몸살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결국 뭐냐? 백혈병, 악성종양, 암으로 전이되어 심하면 죽음에 이릅니다. 일곱 번째, 병마의 씨앗인 염증은 몸 밖으로 빠지려고 발악하는 현상이 보통 생겨나죠. 그게 아토피고 여드름이고 습진이고 혹은 탈모고 이런 것이 됩니다. 여덟 번째, 이런 체내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치료법이 바로 혈류순탁입니다. 손 한번 따보세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병마 부위별 주요 염증 빼기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1강에서 지금 60강까지가 지금 소개되어 있네요. 음양오행에 관한 것, 아토피에 관한 것, 인체 조직에 관한 이야기, 염치료, 교통사고, 충돌경기, 후유증, 폐 다스리는 법, 폐암 다스리는 법 등등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잘 보셨다가 안 그러면 화면 캡처해 주셨다가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61강부터 오늘까지 114강까지 지금 소개가 되어 있네요. 주부섭진, 비염, 기침, 말 못함, 신장 살리고, 간 살리고, 항체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114강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주요한 것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 질환 치료법은 1강, 2강, 3강, 13강, 특히 23강 폐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살펴서 폐 관련 치료, 폐암을 완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0강까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위장 급체 관련 치료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속 편한 음식 섭취하는지. 급체 위경련 생기서 새벽에 위가 굳으면, 급체 굳으면 새벽에 죽 사망이 됩니다. 청꼭 소화는 비밀, 입맛 찾기, 급체 비방의 3요소, 요거 잘 살펴봐 주세요. 새벽녘에 소중한 가족을 잃지 않으면 꼭 봐둬야 됩니다. 세 번째, 병마의 원인 염증 관련 치료법입니다. 7강은 질병이 오는 이유, 36강 손따기의 원리와 방법, 105강 림프액과 염증 빼기의 방법, 이런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병의 시작, 수족냉증 혹은 혈전 빼는 방법, 28강 요거 잘 보시면 수족냉증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어떤 약, 어떤 음식, 어떤 운동은 절대 수족냉증 고치지 않습니다. 자, 7강 또 여기 38강 보시면 어혈, 혈전, 흔히 사일이라고 하죠. 사일하는 방법, 해서는 되는 사람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처음 보여줬던 오른쪽 옆구리 아픈 질병 다스리는 것, 이게 간 때문이죠. 오른쪽 옆구리가 아픈 이유는 78강 만성피로와 간기능장애 원인과 치료법, 여기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압마에도 나는 방법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더 다양한 조직과 기관 부위별 치료법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놓으셔서 위독할 때 급체나 경기로 목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병만을 쫓아내는 생활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병실에서 호흡기를, 기관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 지혜 첫 번째, 바로 햇빛입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식물, 빛 안 보면 죽습니다. 사람도 햇빛 안 보면 죽습니다. 자, 첫 번째가 햇빛 쬐기하면 병마를 쉽게 쫓아냅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 때, 즉 오전 9시 이전, 오후 5시 이후, 이때는 건적외선, 이건 붉은 건적외선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쬐면 세포핵 주위의 전자 주기 1357기 출구로 되어 있는 그 주기를 더 폭을 정폭시켜요. 이렇게 해서 세포가 춤을 춥니다.
또 햇빛의 입자가 모세혈관을 파고 들어가서 찌들은 염증을 빠르게 녹이고 순환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서 병마를 물리쳐내게 됩니다. 또 비타민 D가 생성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비역구배호흡입니다. 세포 핵 주위의 전자를 춤추게 만드는 것은 오직 햇빛과 호흡밖에 없습니다. 영양, 비타민C 백날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햇빛과 호흡이 세포 핵 주위의 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즉 내쉬는 호흡을 입으로 내뱉으면 우리가 이 구멍은 이렇게 가늘어요. 기관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가는 요 구멍, 조그만 가는 구멍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압이 다르죠. 그렇게 되면 속에 있는 위장에 있는 독소, 생각의 화, 스트레스 이런 것이 전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숨을 후 내쉬면 세포 핵 주위의 전자 주기가 활성화되고 살아나서 그 세포 안에 있는 나머지 미토콘드리아 수가 점점 증가해서 에너지를 잘 만들고 합성을 잘해서 결국 병마를 쳐냅니다. 세 번째,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36.5도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스트레스와 암을 만들죠. 반대로 체온을 1도씩 높여주면 체내 활성산소가 사라지고 암세포 등 병마를 빠르게 물리쳐내고 세포 분열을 촉진시킵니다. 자, 네 번째,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용존산소가 많아야 됩니다. 즉 물에서 요리하거나 혹은 생것, 회 같은 거 있죠. 이런 곳에 용존산소가 많습니다. 용존산소가 없는 음식, 태운 것, 튀긴 것, 굽은 것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자, 용존산소가 많은 항산화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활성산소가 줄어들고 몸이 음이온화되어서 혈전이 사라집니다. 또 식탐을 하지 않고 골고루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식하면 소식이 병마를 물리쳐내는 가장 특효약입니다. 다섯 번째,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먹은 만큼 평소 서지 않던 600여 개의 근육을 모두 늘려줘야 됩니다. 이 근육의 운동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의 40%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병마를 사라지게 하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까지 춤추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만든 것이죠. 내 생각의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저게 나쁘게 보이고 싫게 보이고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머리 중앙에 있는 송과체, 솔방울 모양의 송과체의 양자의 파동을 춤추게 만들고 세포를 춤추게 만들면서 그와 연결된 시상하부에서 열을 체온 조절을 잘 해서 모든 병마를 쳐냅니다. 그래서 아플 것이다 하면 죽고 나을 것이다 하면 산다 하죠. 그 다음 일곱 번째,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이 보약이에요. 수면 중 체내 노폐물과 염증을 쳐내고 세포 분열을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해가 뜰 때 태양의 인력에 따라 일어나야 되고 자연의 섭리에 따른 생활 습관이 병마를 빠르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몸에 넣는 것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주사제, 약제, 밥, 보약 모든 게 마찬가지죠. 특히 항생제, 항경련제 등 약들은 체내에 염증이 쌓이는데 또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중병을 만듭니다. 먹기보다는 빼내는 게 중요해요. 빼낼수록 병마가 살아납니다. 숨도 후만 하면 저절로 공이 들어옵니다. 넣으려고 하면 무조건 얘가 죽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체내에 붓거나 살이 찌고 털이 난 부위, 그 부위에 있는 염증을 빼내면 됩니다. 체내의 염증이 노화에 시작해서 병마의 근원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혈류순 따기를 해서 림프절과 림프구를 살려냅니다. 그러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여
기운 생동하며 병마를 빠르게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병마를 대체하는 체내 염증 빼기의 기본 딸점. 이미 수차 강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딸점 다사, 나사, 라사, 새끼손가락 끝, 가, 엄지손가락 끝, 마 5군데만 따주면 체내 염증을 가장 많이 빼낼 수 있는 딸점이에요. 제가 50여 년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 딱 바늘로 찔렀지만 그리고 찌르면 되면 피가 쭉쭉 이동하죠. 쭉쭉쭉쭉 이동을 해요. 피가 이동을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이 차가워진 골수가 따뜻해지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적혈구를 생산하고 건강한 백혈구도 많이 생산해서 결국은 정상이 되는 겁니다. 2번째, 이 세포가 살아갈, 즉 모세혈관을 살려서 피만 통하면 세포가 살아갈 환경만 만들면 모든 세포와 조직, 기관이 재생되어서 병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손따기 하나 한번 해 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지금 이 가음하던 턱이 점점 턱살이 이렇게 붙죠. 뭐든지 붓고 커지면 죽음을 향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야기 끝내기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구독해놓으면 다양한 수많은 100여 가지 강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다음 115번째 이야기는 생로병사의 장수 방법 4부 마지막 부네요. 죽음을 예고하는 실제 변화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일상 되세요.